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오늘은 식사관리와 영양 그리고 식사와 관련된 질환,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그 상식을 조금 아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1위는 암인 거는 모두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폐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폐에는 이 아프다는 신호를 느끼는 감각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폐암은 발견했을 때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경우가 많아서 늦게 발견해서 완치율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나이살이 찐다고 하죠. 그것은 기름기를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다 보니까 기름기를 빨리빨리 밖으로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일명 나이살이라고 하는 배가 나오고 내가 원하지 않은 부위에 살이 찌는데 이 내장 안에도 살이 찝니다. 그래서 지방이 몸 안에 쌓이는 체지방은 증가하게 되고 근력은 떨어지고 이 소변을 볼 때마다 미네랄, 무기질 성분이 자꾸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의 위험은 점점 증가하게 된다. 소화 기능도 떨어지죠. 일단은 치아가 빠져 있거나 치아가 부서지고 금이 가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칼슘이 빠져나가는 만큼 채워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속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뼈인 치아의 손실을 불러오죠. 그래서 잘 씹지 못하고 그리고 시원하게 꼴딱꼴딱 삼키는 능력도 떨어져서 연화 기능이 저하되어서 음식을 원활하게 쉽게 빨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영양 불량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친 음식을 먹기가 사납고 물을 마시면 또 화장실을 가야 되고 나이가 드시니까 대장의 연동 운동은 감소하고 이러한 원인들이 맞물려서 연세가 드시면 누구나 변비가 생깁니다. 이제 식생활에서는 여전히 칼슘의 섭취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발효된 치즈를 먹는다든가 이런 문화는 좀 아니잖아요. 유제품을 좀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에게 치즈는 좀 느끼한 음식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칼슘이고 좋은 치즈를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칼슘이 들어있는 칼슘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잘 챙겨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칼슘량을 채워주지 못해서 골다공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리보플라빈이라는 것은 비타민 2를 말하는데 이게 부족해지면 입안에 염증이 생겨요. 그리고 비타민 A는 부족해지면 야맹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주식으로 거의 먹다 보니까 이 비타민 A가 부족할 일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를 먹기 때문에 또 이제 비타민 C도 그다지 많이 부족한 편은 아니에요. 자, 티아민은 B1인데 이게 부족하게 되면 다리가 붓고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이 각기병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비닐하우스 재배가 성공했죠. 그래서 1년 12달 채소가 나오고 또 사계절에도 그 특정한 과일을 기다리지 않고 대체로 골고루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와 관계된 질병은 이제 좀 옛날 이야기가 됐죠. 어떤 경우에는 영양실조가 걸릴 수 있냐? 그렇죠. 누가 잘 챙겨주지 못한다든가 또는 본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서 입맛이 도저히 없어서 먹을 수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는 우리는 영양실조하고 멀어진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소금은 왜 과잉이냐? 그렇죠. 혀의 감각이 이제 짠 것에 대해서 감각이 저하되고 단맛에 대해서 저하되고 특히 짠맛에 대해서 저하되니까 나도 모르게 소금을 좋아하게 되고 간이 점점점 세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이 좀 더
조절이 안 되고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노인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식생활 문제는 그렇죠. 한두 가지 반찬만 놓고 먹는다든가 귀찮아서 끼니를 거른다든가 또 이제 한번 먹을 때 이따가 또 못 먹을지도 모르니까 챙겨 먹지 않으려고 한 번에 많이 먹는 과식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혀의 감각이 좀 짠맛에 대해서 단맛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이 저하되면서 소금을 많이 넣어서 먹는 염장식품을 좋아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고혈압은 더 올라가고 압력은 곳곳의 압력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효기간이 써 있는 날짜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날짜가 지난지 모르고 먹기도 하고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면 한없이 보관해도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오는 일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오래된 식품인지 모르고 먹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식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칼슘의 섭취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을 보충하지 못해서 골다공증, 골연화증이 더 많이 진행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새끼를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능한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싱겁게 먹는 거 중요하고 생각이 날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 몸에 몸무게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는 액체를 보충해 주는 게 좋다.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마실 수만 있다면 많이 마시도록 한다. 그리고 노인은 짠맛과 단맛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니까 짜게 먹게 되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병, 그 다음에 동맥경화 이런 만성질환을 갖고 있죠. 이 만성질환을 촉진하는 그 식생활은 좀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란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차니까.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말하죠. 짠 거, 단 거 많이 먹지 말아라. 자, 그래서 기름진 음식 맛있죠. 이 기름진 음식처럼 맛있는 게 또 없잖아요. 하지만 이 기름기는요, 나이가 드시면 먹지 않아도 그 안에서 또 생겨요. 그러니까 먹어서 보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메가3 같은 좋은 그 지방은 먹어도 좋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흡수를 돕고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물질이기도 하니까요. 가능하면 담백하고 순한 음식으로 먹도록 한다. 그러니까 옛날 그 조상님들이 먹었던 야채를 갖다가 데쳐서 무쳐 먹는 음식,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웰빙 음식으로 뜨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사찰 음식이 또 뜨고 있죠. 고기 먹지 않고 기름 적게 먹고 담백하게 먹는 식생활을 하자. 이런 캠페인 같은 식생활이 퍼지면서 이제 사찰 음식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됐죠. 사찰 음식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자체가 웰빙 음식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막 저는 맛있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진 않더라고요. 자, 노인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은 하루에 3가지 이상의 약을 먹고 3군데 이상의 병원을 간다고 하네요. 만성이라는 것은 한 가지 병을 3개월 이상 치료하거나 앓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뇌졸중, 신부전,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병들을 갖고 계시죠. 그럼 이 병들이 더 진행이 되거나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음식으로 최대한 조절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압력을 떨어뜨리는 하강제 약을 먹어요.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을 많이 먹죠. 그러면 이런 하강제 속에는 이뇨 성분이 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소변이라는 매개체로 액체를 빼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크게 컴플레인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입이 마르다. 그러면 입이 마르면 그때그때 물을 드시라고 조언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고혈압 약을 오래 먹으면 비타민 6번이라고 해서 B6번이라고 해서 피리독신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손발이 저리고 아픈 증상을 호소하시죠. 그럼 병원에 가셔서 유달리 요즘 들어 이 손발이 저리고 아파서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성분을 약 속에 추가로 넣어줍니다. 자, 이제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의 알갱이는 포도당으로 깨져요. 그래서 우리 뇌는 오직 탄수화물에서 깨어진 포도당을 갖다가 영양분으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몸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어서 뇌가 영양분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나중에 기억력 장애, 치매가 빨리 오는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주 구성 물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여전히 부족해서 단백질은 많이 먹어주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메가3는 들어보신 적 있죠? DHA죠. 뇌신경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 우리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또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들기름,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 연어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골고루 매일매일 먹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오메가3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이 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알이 작은 것이 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메가3는 드시지 않는 것보다 드시는 게 건강에 더 좋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뇌에도 좋으니까 오메가3 하나 정도는 드셔도 좋다. 자, 이제 조금 6가지 식품군 한번 볼까요? 곡류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곡기 이제 이제 쌀밥, 현미, 보리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런데 항상 들어보셨죠? 어떤 게 좋아요? 도정을 덜 거친 잡곡이 좋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예, 잡곡의 단점은 맛은 없지만 탄수화물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가 백미보다 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탄수화물이 폭발적으로 빡 하고 나오지 않아서 당뇨병 환자에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단백질이죠. 우리 세포와 혈액의 기본이 되는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먹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는 비타민을 얻고 섬유질을 얻어서 비타민과 장운동의 운동을 촉진하는 섬유질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식품이죠. 그 다음에 유제품 칼슘이죠.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그런데 이제 이 유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분유예요. 왜냐하면 이 분유 중에서 2단계 분유 드시면은 골다공증에 좀 도움이 되고 빈혈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기들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을 얼만큼을 가지고 나오냐면요. 태어나서 6개월을 지낼 영양분을 가지고 나와요. 핵심이 되는 영양분, 뼈를 만드는 칼슘, 피를 만드는 철분, 살을 만드는 단백질, 이것을 내가 태어나서 6개월을 살 수 있는 양만큼을 뽑아와요. 심지어 엄마 뼛속에 있는 칼슘까지 다 뽑아오죠. 그러니까 엄마의 206개의 뼈에 있는 칼슘을 아기가 다 뽑아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장이 좀 튼튼해져요. 그리고 엄마에게서 받은 영양분은 바닥이 나요. 그래서 분유가 2단계가 나오는 거죠. 그 2단계에는 1단계보다 칼슘과 단백질과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게 되면 그 속에 완벽한 영양소들을 그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맛은 좀 비리지만 이만큼 좋은 음식도 사실은 없으니 하루에 한 잔 정도 분유를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굳이 난 치즈를 느끼해서 싫어하는데 그거 치즈 꼭 먹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이 드시잖아요. 근데 분유 2단계 드시면
하루에 한 장 치즈 안 드셔도 좀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칼슘, 철분,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은 여전히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그 연구 결과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든 동물성 단백질이든 드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세포의 기본 단위가 단백질이고 우리 몸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호르몬도 또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피도 단백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 핵심이 되는 단백질은 육류를 통해서 들어오는 단백질이 기본이고요. 거기에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은 우리가 한 잔을 200cc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8잔이니까 1600cc. 우리 성인이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배설하는 소변량이 1500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만큼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600은 채소라는 거예요. 채소 이 정도는 먹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은 두유로 대신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보통 2000칼로리, 남자 노인은 2000칼로리, 여자 노인은 1600칼로리를 섭취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섭취할 때 계속 나오죠. 지나친 기름기 삼가해라. 지나치게 짠 음식 삼가해라. 지나치게 단 음식 삼가해라. 그리고 제때에 골고루 알맞게 먹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지키기는 어려워요. 식품을 골고루 먹자. 그죠? 그래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칼슘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자는 거죠.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우리 알고 있지만 염장식품 사실 맛있잖아요. 저도 젓갈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생고추 먹을래, 장아찌 먹을래? 그럼 저는 장아찌 먹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질병이 나빠지지 않도록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도록 하자. 식사는 규칙적이고 안전하게 하자. 그러면 이 규칙이라는 것은 길들이는 거예요. 위를 길들이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위를 누가 길들여줬냐? 엄마가 길들여줬어요. 아가야, 아침은 늦어도 6시 반에는 먹고, 점심은 12시에 먹고, 저녁은 7시 안으로 먹도록 하자. 이렇게 우리 위를 길들여줬죠. 그래서 엄마 옆에서 위를 길들임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위장병이 없었어요. 언제 위장병을 갖게 됐냐면, 내가 엄마에게서 독립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길들이면서 살게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위장병을 달고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객지에 가서 돈 벌고 살다가 결국에는 위장병에, 향수병에,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옆에서 편히 살고 싶은 욕구에 이제 다 접고 엄마 옆 가까이로 내려와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규칙적이라는 거는 위장을 길들인다. 소화기계를 길들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이라는 거는 식중독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먹자라는 거죠. 배탈 나지 않도록 깨끗하고 안전하게 섭취하자. 물은 많이 마시고 술은 적게 마시자. 그렇죠? 근데 이 물은요, 의식을 하지 않으면 하루에 1500 먹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물을 좀 많이 드세요. 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활동량은 늘리고 에너지는 많이 쓰고 건강한 체중을 갖자. 이 건강한 몸무게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갖기가 어렵죠. 이 체중, 자꾸 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 살이 많다는 것은 먹여 살릴 세포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골수에서는 피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많이 만들어진 피는 아버지인 심장이 또 더 센 압력으로 멀리까지 또 많은 피를 또 내보내야 되고 그래서 살이 많다는 것은 먹여 살릴 세포수가 많아진 거니까 모든 장기에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수를 덜어내면은 장기들이 일감을 덜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어내는 방법이 뭐죠? 그렇죠.
다이어트, 적당한 음식 섭취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건강한 체중을 갖자. 이거 어렵지만 작심삼일 하면서 매일매일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그리고 최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다. 이 유산소라는 말은 산소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산소를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열을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 피 속에 들어있는 지방이 태워져요. 태워져서 내가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볼 때 이 녹은 지방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살이 빠지죠. 그런데 실컷 유산소 운동하고 시원한 물 마시잖아요. 그러면 피 속에 기름이 녹질 않아요. 녹지 않고 복부를 향해서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왜 뱃살은 빠지지 않느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찬물을 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이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누르고 뜨거운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자꾸 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피 속에 들어있는 내장 안에 들어있는 지방이 잘 녹아서 내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볼 때마다 잘 빠져나가서 정말 예쁘게 골고루 지방이 잘 빠집니다. 그리고 지방은 낮추고 근력은 높이기 위해서 20분 이상 근력 운동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체중이 실리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하면 할수록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칼슘이 이 구멍난 뼛속으로 잘 스며들어서 골밀도는 높아집니다. 체중이 실리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하지 않는 칼슘 섭취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쾅쾅거려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넣어주지 않으면 소변을 볼 때마다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